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환자 보건 교육. 방금도 참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이제 제 한 해 위에 성님의 장인이시죠. 응급실에는 그냥 뭐 2주 뒤에 치매 때문에 무슨 교수님 예약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신 거야. 그런데 이제 장인의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또 거기 응급실에 갈라 하니까, 가기 전에 차트를 좀 보고 갈라 하니까 얼마 전에 비밀번호를 바꿔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핸드폰에서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이따 박사 논문 심사는 시작해야 되는데, 또 우리 석자 교수님 전화는 또 부재중 전화는 와가 있고, 와, 밥은 또 먹어야 되겠고 여러분 수업은 또 해야 되겠고,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응급실에 내려가 가지고 그 장인 어르신 손을 잡고, 제가 어르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뭔가 섭두랄 헤마토마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은 마산 삼성병원의 제금환경의학과에 계신데 섭아라카노이드로 알고 있더라고. 섭아라카노이드하고 섭두랄은 다르잖아. 섭두랄은 이제 크로닉이니까 어딘가 부딪힌 건데, 내가 어르신 물어보니까 부딪힌 적 없다더니 한참 캐물으니까 머리를 부딪힌 게 아니고 턱을 부딪혔대요. 한여름인가 보름 전에. 근데 그 기억을 잘 못하신 걸 봐서 아마 턱이 아니고 턱과 함께 머리를 같이 이렇게 부딪히신 것 같고. 근데 며느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아니 치매 때문에 진료 기다리다가 응급실에 왔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건지, 저기 있는 사람이 응급실 실장님도 계시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도 있고, 수술은 또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고, 예약은 신경외과 과장님한테 해놨는데, 그런데 먹고 있는 거는 또 아스피린 바다리 있는데 피가 잘 안 멈춰난다는데, 우리 아버지도 36년생 그죠? 한 달 전인가 그거 모르고 이빨 뽑았다가 부산대병원 갔다가 양산으로 가다가 36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살았다 해가지고 36 부산병원 만세. 그걸 생각해내는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딱 대티고개로 해가지고 양산 부산대병원 가려는데 36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거 아스피린 때문에 지금 출혈이 더 생길지 몰라가지고 수술 방법은 이렇게 좀 작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환자한테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겠어. 간호사도 바쁘고 레지던트도 바쁘고 응급실장님도 바쁘고 신경외과 과장님도 바쁜데, 그래도 내라도 가가지고 나는 그냥 설명을 해요. 눈을 보면서 어르신 손을 딱 잡고 다행입니다, 수술해 준답니다. 36년생이면 어때요? 우리 장인 36년생인데 수술 5군데 했어요. 뇌하수체, 폐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수술은 간단한데 이제 마취하고 깨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병실에 10시 안에 돌아온다니까 해야죠, 당연히. 제가 큰 며느리한테도 그래 이야기하고, 우리 1년 차후에 성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 중재를 하니까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 모든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환자들에 대한 정보, 또 병원에서 뭐가 장애 요인인가, 이럴 때 보건교육사나 간호사, 의사 누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모형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자주 집단은 필요 없는 건지 참 보면은, 저도 수 없는 환자를 병원에 왔다 가는 걸 보지만 환자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의료법에도 의사의 임무는 환자 의료와 보건지도의 종사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보건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차트에 보면은 거의 반 페이지 가까이 낙상의 방교육부터 5만 교육 다 했다고 돼 있죠. 그냥 컨트롤 카피 해가지고 쫙 하는데, 그걸 진짜 어떻게 알아듣게 진짜로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날이 갈수록 그것도 좋아지고 있죠. 지금 암 환자에 대한 교육 수가가 생긴다든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이 생겨난다든지. 대시 다이어트라고 아주 효과적이에요.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DASH. 그대로 하면은 혈압이 상당히 내려가는데, 우리 장인도 얼마 전에 혈압 때문에
입원해 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뭐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그죠? 예. 대시 다이어트를 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운동을 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뭐 생활요법이나 뭐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지 못하는 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이번 챕터입니다. 환자들을 보건교육하면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하죠 이거. 오늘날 뭐 암, 심내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이게 뭐 어떻게 뭐 완치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과 함께 적절한 방법을 하려면 주기적 보건교육이 병행이 될 때 빠른 속도로 호전되는데, 차트에는 보면은 뭐 레코멘드, 뭐 앰뷸레이션 써놨는데 막상 가보면 환자들은 다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만 있죠. 차트는 그래 써놨는데 마취 깨고 나왔으면은 뭐 기침도 격려하고 움직여야 빵고가 나올 건데, 그죠? 근데 막 하염없이 누워가 있는 경우가 많죠. 누가 과연 이걸 교육을 할 것인가? 환자에게 회복도 빠르고 휴식성도 감소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자가치료도 가능해져서 재원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가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자, 참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해 봅시다. 화진쌤, 네. 환자 보건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음, 일단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네.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일단 의료진은 너무 시간을 쫓기고, 맞아. 그죠? 네. 뭐 환자는 너무 많고, 엉덩이 한번 그리고 붙일 시간이 없는데. 네, 환자는 너무 많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제각각이고, 맞아.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가 어두운 사람부터, 그죠? 네, 네, 그리고 응급 환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보건 교육을 잘하게 되면은 또 참 병원이 요즘 참 은행 보면은 참 무섭죠, 그죠? 예. 갑자기 막 카카오뱅크가 탁 생겨나니까 패턴 한 번만 탁 그리면은 바로 로그인 해가지고 톡톡 두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 그냥 돈을 쫙, 제 같은 경우는 톡톡 두드리면 부산은행 농협 뭐 6개인가 잔고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끌어오고, 거기다가 뭐 금고 이어놓으면 또 이자도 더 주고 막 저금통도 있고, 그러다가 또 포스트뱅크가 나와가지고 뭐 1억 원까지는 뭐 이자를 또 4%를 주니까 뭐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또 뭐 장난이 아닌데다가 토스뱅크에 또 재밌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바로 주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어디 방문하면은 100원 주고 50원 주고 10원 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헛다리 짚고 있다가, 그죠?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개설해 보면은 뭐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여기 뭐 부산은행 이런 데 보면은 뭐 두 번을 가야 돼. 첫째 날은 뭐 제2증명사하고 원천징수 가져왔다가, 둘째 날은 또 뭐 가져오라 했다가, 그래도 한도는 적은데 가입하고 나면 또 요건은 얼마나 까다로운데, 카카오나 뭐 또 우리은행이나 뭐 농협 있다 우리은행 옮겨, 이거하고 똑같이 병원들도 만약에 환자들한테 이런 걸 혁신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은 왜 아산이나 삼성으로 부산에 있는 환자들이 갈까? 가보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양산 부산대병원 가더라도 뭐 실내에 하얀 자갈에 대나무를 촥 심어놓고 피아노 소리가 촥 나는데 빵 냄새까지 슉
흘러나오니 여기가 병원인가 호텔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이제 안락함, 어메니티 이런 거에다가 이제 설명까지 곁들여진다면 그래서 이런 참 병원의 혁신도 저만 하더라도 우리 동서가 뭐 건강검진 나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얼마 항목 다 알려줘도 결단을 못 내리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서울이나 저 같은 경우 뭐 농협생명에 보험을 넣고 있는데 저한테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있고요. 제가 김포나 서울역에 내리면 저를 태우러 차가 와요. 맨날 문자가 자주 와요. 에스코트 하러 오겠다고. 질문할 거 없냐고. 내가 만약에 뭐 여기 근무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내를 태우러 와가지고 간호사가 뭐 전담 간호사까지 붙어가 있는데 내가 심지어 어저께 사진 찍은 거 있다. 와 이건 좀 너무하더라. 어저께 제가 그 대연 롯데 캐슬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저 어디요 그 동의의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조금 심하더라. 심해. 야 동의의원이 그렇게 영업이 안 되는가. 내가 어저께는 너무 의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부여해 놔가지고 게시판에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얼마나 해놨냐 보세요.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한방 비급여 약제비 비급여 MRI 1인칭 사용료 10%에다 종합검진은 항상 10%에다가 특히 요 보니까 80만 원짜리를 30만 원짜리 해주면서 선택을 두 개를 해. CT를 찍든지 CT 6가지 중에 하나를 찍긴 대산 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남녀 호르몬 검사, 전립선 초음파, 가산성 초음파 중에 어쨌든 1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정상가 80만 원을 30만 원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좀 심하죠. 30만 원 이 2개까지 정밀종합검진은 내 경추 요추 고관절 MRI인데 정상 가격 130만 원을 50만 원에 해주는 데다가 그까지네요. 경축 진료 편의 제공 협약 대연 롯데캐슬 입주자와 동의의료원 사실 이거는 검진 마케팅인데 그죠. 사실은 이렇게 본업인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없겠는가. 몇 년 전인가 서울대병원이 표가 설명을 잘하는 병원 환자에게 설명을 잘하는 병원 그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환자보건교육은 질병중심이다. 환자보호자, 위험군, 예방이 필요한 사람 2, 3차 예방이 많다. 2차 예방은 조기 진단이고 3차는 재활이죠. 환자 상담 질병관리 예방이라서 일반적인 지역사회 보건교육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죠. 특히 투약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뭐 치과 원장님은 아마 그때가 토요일 날 전심대가 다 퇴근을 해야 되는지 뽑아놓고 원장님은 퇴근해버렸어. 근데 집에 와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피가 흘러가지고 입안에 계속 보이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래가 뭐 부산대병원 안미동 갔더니 치과 의사가 고신대에도 오니까 치과 의사가 없다. 지금은 없어요. 안미동 가니까 안미동에도 안 받아준다 해서 양산 부산대병원 가다가 36 간 거예요, 다음날. 자, 투약, 영양, 아까 대시 다이어트, 고혈압에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생활관리. 심지어 뭐 혈당이 70 이하가 저혈당인지 100에서 126 사이가 위험인지 환자들이 찾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생활관리.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혈당을 정상 범위 안에 유지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의료인의 지도하에서 생활지침이나 건강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자보건교육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교육할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너무 바빠서 그렇죠, 보통은. 종종 걸음 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나도 뭐 내일 11시에 뭐 우리 장인, 장모, 내 아들, 딸, 처형, 동서 11시에 모여가지고 뭐 완전히 아레올로 주고받고 뭐 지난 무슨 날이었던가 그때는 뭐 내 혼자서 뭐 사시미 떠러 갔다가 홈플러스 이마트 갔다가 롯데마트 세 군데를 들렀다가
식자재 마트까지 들러가 그날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내일은 이제 뭐 우리 집 사람하고 조용하고 뭐 피자도 시켜놓고 사시미는 내가 떠가고 뭐 과일은 누가 사고 총감독인 우리 집 사람이 좀 준비를 해놨던데 만약에 코로나 시즌 같으면은 이런 게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도 부족해요. 환자들한테는 정말로 쉽게 또 약간 정서적인 서포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문 용어가 아닌 것으로서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도 뭐 하여튼 수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술했는데 수목 금까지는 뭐 GOTG PT가 뭐 안 내려가고요. 검사 수치들이 심지어 뭐 BUN, 블라드 유에 나이트로젠도 높아가지고 뭐 뒤로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다. 걸어 다니는데 잡아 당기는 것 같다. 어지럽다. 구역질이 난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 내 누님이 돌아가신 뭐 췌장암이 아닌가. 그런데 야들이 숨구는 건 아닌가. 불안, 혈압은 올라가지. 장모님을 잠시 수, 목, 금, 토요일 날 잠시 쉬라고 집에 보냈다가 막 몸 안 좋다고 도로 불러들이 가지고 막 짜증을 내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완전 차트까지 보여드렸지. 수치가 이렇다고 지금. 블라드 유리아 니트로젠 질소가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데 찌린내나는 이 독소가 나가야 되는데 피 속으로 돌아다니니까 뭐 고역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 내려간다. 근데 거짓말처럼 토일 1박 2일 이틀 동안에 수치가 싹 정상으로 내려가 버렸어. 교육적 태도가 꾸중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장단점 균형, 자기 현황도 키워주고 그리고 행동 변화의 단계나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지식이 좀 감정이 되도록 자아상에 변해서 또뭐 다른 사회적인 것도 참조해서 본인이 결심할 건 결심하게 변화온 장수노인은 없으니까 앉거나 기대거나 이래 누워 있으면은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카운트 컨디셔닝 지금 하는 것을 하나씩 바꾸고 그리고 뭔가 고위험 상황 또 며칠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건데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래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워가 거기에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명주쌤은 좀 알아듣겠죠? 행동변화의 과정이잖아. 우리 장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돼. 헬스 빌리프 모델 같으면은 내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이분한테 위협감을 형성을 시켜주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자체의 유익은 많게 하고 장애는 적게 하되 큐 투 액션을 만들어가 한 번씩 전화를 때려줘야 된다. 그 헬스 빌리프 모델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계획적 행동이나 합리적 행동 이런 같은 건데 아버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쌍둥이 딸내미 둘이 지금 뭐 재산을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집도 그래 마련해 드리고 집도 앞으로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찌 되냐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이게 그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타인의 기대를 세워주잖아. 특히 우리 자인 같은 경우는 퇴원하는 날에 내하고 우리 동서하고 딸 둘이 하고 뭐 거기다 우리 그 큰 고모님, 처고모님까지 와가지고 장인 퇴원하는데 격려를 해주니까 우리 장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뭐 생일날에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내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법이 없는데 응급실 앞에 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뭐 처고모님은 무슨 국을 끼려 와가지고 우리 장인 좋아하는 거 다 탈 수가 없어가지고 운전은 처형이 하고 장인 앞에 앉고 옆에 장모님이 앉고 내가 밖에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환영을 받았으면 돌아가니까 아버님 좋지요. 집에 오니까 이번에는 못 올 줄 알았죠. 5번 큰 수술했어요. 콧구멍으로 또 내가 수치 뜯어냈지. 폐암 5.8cm 뜯어냈지. 이번에는 담낭 뜯어냈지. 지난번에 전립선 떼냈지. 진짜 의술의 힘으로 형제들은 하나 둘 갔는데 이래 살아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있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면담에 따라서 rolling with resistance.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습니까? 그래 앉거나 기대거나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낮에 또 찌뿌듯하고 별로 안 좋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런 교육적 준비도 하고 콘텐츠도 알고 그리고 아까 그런 동기부여 인터벤션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도 동원하고 또 행동변화 이론들도 동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사회인지 이론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분의 시츄에이션을 보고서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시도를 같이 해봐야 돼요. 그 이사 간 지가 지금 5, 6년이 넘었는데 센텀 센시빌인데 그 산책로가 좋은데
가보라고 말만 했지 한 번도 내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한 번도 우리 장인하고 거기를 같이 돌아본 적이 없네. 탁구장에는 내가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 거기가 지하 탁구장인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뚫려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도 열어놨어요. 근데 한두 번 갔다가 가는 게 귀찮고 하니까 가는 길목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후문 있는 데 있고 산책로는 정문 있는 데인데 야 그게 이제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시도할 수 있게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가서 다른 어르신이 어떻게 하는 것도 또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언어적 설득,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언어적 설득으로 전화만 받아도 억수로 감격해 합니다. 우리 사이가 내 건강 때문에 내한테 전화를 다 했구나. 보통 언제 전화하냐 하면은 여기서 저 병원에 밥 먹으러 갈 때 한 십몇 분 걸어갈 때 그때 전화를 해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환경도 제약이 있고 병실에서도 떠들어 수도 안 되고 교육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전략도 부족하다. 말로 다 못할 것 같으면은 종이다 탁 붙여서 한 장짜리라도 혈압 때문에 그 난리를 쳤으면 혈압이라는 것도 한 장 탁 줘야 될 거 하는데 그런 전략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호텔 같으면 이제 수가가 다양하니까 근데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일률적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전략을 했는데 그죠? 더 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고 당뇨 교육받은 10,000원 받고 들어가면 뭐 식품 모형이 있어가지고 비급여로 교육을 이렇게 해왔었죠. 우리 돌아가셨던 조경인 교수 같은 경우는 7동 회의실에서 뭐 하여튼 참 교육도 많이 했어요. 환자들 데리고 다른 교수들 안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어쨌든 환자 보건 교육에는 상당한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있다. 환자 보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환자라는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재발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카드라 통신 의 없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몰라요.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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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또는 신뢰성이 확보 못 되는 또 시공간 접근은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죠. 퇴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우리 아미동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가지고 그 2층짜리 주택을 하나 아예 사가지고 학교로 꾸며놨잖아요. 제대로 준비를 또 잘 해야 되겠죠. 원칙 요구나 욕구를 잘 검토해서 적절한 정보를 효과적인 소통 리더로 환자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그때 맞는 매체 사실 그 병실마다 텔레비전이 있을 때는 요즘은 근데 또 다 핸드폰으로 따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조직 자체가 이런 의도적으로 보건교육을 잘할 수 있게 만약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병원이 나타난다면 뭐 수가가 좀 높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정부 때 뭐 약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제주도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무슨 뭐 서울의 차병원에 뭐 종합검진이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고 차움 안에 누워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검진을 한다. 약간 미국식으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환자 보건 교육에 있어서 과연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시대는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담당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설명 간호사가 됐든 당뇨 교육자가 됐든 고혈압 교육자가 됐든 병원 전체의 보건 교육사가 됐든 명주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3693 병원에 가니까 오 이거 뭐 다른 데는 없는 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 완전 뭐 대기실 텔레비에서부터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 호호 1침 한의원이라고 대기실부터 침 맞으라고 누워있으면 천정에서 비디오가 나오고 뭐.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1층, 2층, 3층 층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막
비디오의 내용이 각종 전략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병원이 생기면 안 되겠어요. 비급여 수가를 좀 더 받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이제 아산이나 삼성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시설, 기구 또는 그 명의를 찾아서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의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명의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참 뭐 장단점이 많은 건데, 그죠? 그것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환자에게 뭐 대표적인 게 당뇨병, 고혈압, 그 외에 뭐 퇴원 환자, 무엇을 교육하시는가? 여기는 지금 아마 동남아 같은데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통역이 돼야 될 것이고, 질환의 종류와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지식, 태도 또는 의사결정을 실천까지 어느 수준까지, 사실 일회용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정명주생 같은 경우 12주를 해도 전부 다 지치가지고 이제. 근데 저 지치는 여기가 이제 프로냐 아마추어가 결판 나는 곳인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이래가 다 주저앉는구나. 싹이 보였는데 꽃이 피질 않고 저 싹이 그냥 뭐 주저앉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누구 탓이냐. 논문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이 고위험 상황이잖아. 예. 그 고위험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 따지면 나는 고위험 상황이 없는 줄 알아요. 고정상 코로나는 나는 없었으면 지금은 또 뭐 국제학회에다가 오늘 같은 날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급실에도 내려갔지, 비밀번호 바꾸려면 PC에 올라가야 되는데 PC로 올라갔지, 거기다가 논문 심사도 했었지. 논문 심사하기 전에 200페이지짜리를 또 읽었어야 되잖아. 여러분 강의록도 준비해야 되잖아. 여러분 강의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또 전화 통화를 한 통 못한 게 있어. 우리 그 석자 교수님이 전화해달라 했는데 문자만 보내놓고 또 못 했어. 근데 수업 마치면 또 너무 늦어지잖아. 그 와중에도 아까 왕복 거의 20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 자전거만 해도 오늘 거의 왕복 30km에다가 점심 먹고 자갈치 갔다 왔으니까 저기 장군산으로 돌아서 갔거든. 좀 안전한 길로. 거기 한 10몇 킬로니까 거의 왕복 40km에다가 종종 그럼 붙여가지고 2, 30분 뛰었지. 이래 하루에 100g이 어떻게 안 빠지겠어. 물론 그래가 약간 열받쳐가지고 뭐 지금 뭘 먹었더라 아까. 먹어 이거. 달군 감자. 하나 먹고 하나 더 먹으려고 해요. 넣어놨어. 나도 모르게 손이 딱 가가지고. 자, 어느 수준까지 지식, 태도, 그리고 의사결정, 실천. 말이 쉽지.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이게 바뀌는가. 그럼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면은 그럼 12주 교육을 무슨 돈으로 누가 할 것인가.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줄 알면 돼요.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뒤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만은 충분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융 클리닉 7번 찾아오는데 6개월 성공률이 40%대까지 올라가는데, 금연 진료 6번 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할 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인력시설 또는 자원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내용이나 방법을 계획한다. 당뇨병, 심장질환자, 체중, 대사증후군, 혈압, 금연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숙면, 질환 예방, 그리고 뭐 평생건강관리 등등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 방법까지 내가 지금 하는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력, 시설, 장비, 시간을 제대로 투입했는가, 그래서 출석률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산출, 만족도는 올라갔는가, 그래서 지식은 변했는가,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의료질 관리할 때 유명한 그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이름이 And Result Hospital, 1930년대. 3년 뒤, 5년 뒤에 그 환자가 어찌 됐는지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엔드 리절트를 수집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벌써 의료 질 관리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뭐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실시 계획을 1회차, 3회차, 4회차 구체적인 스마트한 목표,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측정 가능한 그래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실제 해서 평가를 한다. 말은 쉬운데 그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수가가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죠. 외래가 의사 1인당 1년에 17번. 의사 숫자는 적은 편인데 그래서 의사 의료인당 환자에 대한 로딩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자, 그래서 환자가 어떤 행동을 기대할 것인지, 뭐가 장애인인지, 효과적인 교육적인 행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환자 교육은 개별 교육이 효과적이고 교육의 질이 높아야 된다. 의료인 간의 그죠? 분담도 잘 해야 된다. 지식은 필요하다지만은 행동도 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지지, 가족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자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병원의 암 환자 보호자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한다. 첫째 수요일 오후 점심 먹고 소해실에서 암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해, 생활 지원, 항암제, 식이요법. 주별로 다르겠네. 1주, 2주, 3주, 4주. 처음 시작할 적에 뭐 전문의까지 출연해가지고 쫙 인사까지 때려주고 거기다가 우와 약사, 간호사, 영양사까지 좀 상징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수가만 또는 여력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은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가 있고 서울대도 유튜브가 있는 것 같고 웹페이지도 있고 보건교육용 블로그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직접 이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유튜브 짱 찍어놨죠. 거기다가 뭐 명의 타이틀까지 있으면 완전히 뭐 거기다가 뭐 네이버 검색해서 위에 폭로가 되면은 완전히 뭐 환자 쪽쪽 빨아가겠죠. 두 번째 예시 당뇨 환자를 위한 생활관리요법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네. 우와 세미나실에서 우와 이구야 운동, 약물, 합병증 관리 직접 운동까지 하고 비디오도 보고 거기다가 뭐 앞에는 전문의도 나오고 하루짜리긴 한데 이게 실제 어디든가 서울 삼성이든가 1년에 정해놓은 기간에 당뇨 캠프가 있어요. 그죠? 자기병을 왔던 당뇨 환자들 초청해가지고 당뇨 캠프 상당히 돈을 받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인슐린 주사하는 법도 배우고 같은 환자들끼리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당뇨 캠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 환자보건교육은 질병과 관련된 예방치료, 악화를 감소시킨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자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주기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될 수 있고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니까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가 과제로 냈던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역 안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원활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잘해도 아까 그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도 섭 아라카노이드냐 섭듀랄이나 따라서 완전히 뭐 걱정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게 보호자를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중간에 끼임으로 해서 이제
전달이 되긴 했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불안을 탁 해소를 시켜주고 그 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 뭐 한 장 더 있는데 프로시더가 되었네. 프로시더는 PPT 안 만드는가 보다. 프로시더가 어디 갔어? 응? 프로시더는 직장이었는가 보다. 직장. 자, 일단 교과서 나온 내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10분간 쉬었다가 보자. 제 시계로 지금 53분이니까 8시 13분 8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PC 시계로 지금 53분이니까 이명건 교수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 통 드리고 보건교육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몽창 나갔다가 질문을 안 했네. 자, 화진쌤, 미라쌤, 환자 보건교육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피트 해보세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계획을 누구에게 보건교육을 할 것인가, 환자의 선택과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환자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요구도를 파악하고 목적을 결정해서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환자 보건교육과 방법을 계획해서 그 계획한 것을 평가를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한 보건교육은 평가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피드백을 줘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우리 미라쌤은 뭐 보건교육사 특강 강사해도 되겠어요.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파악 잘하고. 화진쌤 어디 갔어요? 네. 자, 환자 보건교육 오늘 들었던 거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미라쌤이 다 하셨는데요. 아니, 안 한 것도 있어. 안 한 게 없어요, 교수님. 그래요. 좋았어. 네. 저도 전화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에 만나 뵙시다. 나갑니다.